자, 1번 문제. 표는 퇴적물의 기원에 따른 퇴적암의 종류를 나타낸 것이다. 기원에 따라서 우리는 퇴적암을 세설성, 그 다음에 화학적, 유기적 퇴적암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식물, 이제 규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로 보아 이제 유기적 퇴적암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여감이 퇴적암으로 주어졌으니까 이거는 퇴설성 퇴적암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모래는 사암, 여감은 이제 자갈이 섞여서 만들어진 세설성 퇴적암이었습니다. 그래서 A는 세절성이랬으니까 틀렸고, 이제 기억은 암염이 아니고 사암이고, 이제 암염 같은 경우에는 화학적 퇴적암의 대표적인 예시죠. 자갈은 니은에 해당한다.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 이번 문제. 퇴적암이 형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우리가 어떤 퇴적물로부터 퇴적암이 형성되는 전체 과정을 우리가 속성작용이라고 했죠. 속성작용은 이제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기억처럼 점점점 이제 눌러지는 과정이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다짐작용이라고 불렀고, 이제 눌러진 그 사이 공극에 침전물들이 들어와서 시멘트처럼 이제 굳는 그런 작용을 교결작용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기억은 교결작용이다 했으니까 틀렸고, 기억과 니은 과정에서 공극이 줄어들고 밀도가 커진다. 그쵸? 그러면서 이제 퇴적암이 되는 거고, 퇴적물로부터 퇴적암이 되기까지 전체 과정을 속성 과정이라고 부른다. 맞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입니다. 그래서 이 교결물이라는 거는 이제 지하수로부터 보통 이제 비롯돼서 퇴적암을 형성시키는데 기여한다는 것까지 필기할게요. 3번 퇴적암을 형성하는 원인에 따라 분류를 했다. 풍화침식에 의해 형성되는 거는 세설성, 그리고 물에 녹아있던 화학물질이 침전돼서 퇴적암이 되는 건 화학적, 그리고 이제 어떤 식물이나 어떤 사체들이 퇴적암이 되면은 우리가 유기적 화학물이다 그랬죠. 석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물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고생대 어떤 양치 식물들이 대규모 묻혀가지고 형성된 게 이제 석탄이기 때문에 A가 아니고 C고요. 그다음에 석회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요. 그래서 탄산이온이 많아지면은 그게 침전돼서 퇴적암을 형성하는 게 석회암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사람같이 이 칼슘으로 이루어진 그런 이제 사체들이 이제 퇴적암이 되면은 석회암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랑 비슷한 게 척트죠, 척트. 이제 규산 물질도 마찬가지로 물속에서 규산 이온으로 존재했다가 이제 침전돼서 척트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규산 성분으로 이루어진 어떤 생물들, 대표적으로 이제 심해 생물들이 이제 그러한데, 그런 애들이 이제 마찬가지로 죽어가지고 퇴적암이 되면은 척트라는 퇴적암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석회암과 척트는 B씨 모두 해당하는 퇴적암이다. 식물체와 유해가 골격으로 쌓여진 게 이제 C죠. 그래서 정답은 다 니은이랑 디귿. 자, 4번 문제. 가는 해수면이 하강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퇴적층의 단면이고, 이제 나는 가의 퇴적층에서 나타나는 퇴적 구조의 A, B이다. 지금 가, 이암, 사암, 여감의 퇴적층이 보여요. 이게 층리면도 보이고, 근데 이 층리 속에서 이 층리 단면에 이런 A, B와 같은 퇴적 구조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가 전제로 깔아야 되는 게 단, 이제 지층의 역전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적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언뜻 가의 이 지층이 여감, 사암, 이암 순으로 입자 크기가 점점점 이제 바뀌잖아. 그래서 점이층리가 뒤집어진 게 아니냐라고 이제 고려될 수 있어서 역전이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전제를 쓰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의 지층이 역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암, 사암, 여감 순으로 이제 쌓인 거죠. 그래서 가의 퇴적층의 가장 얕은 수심에서 형성된 것은 이암이다. 순서대로 쌓였기 때문에 이암층이 아니고 여감층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나의 A, B는 주로 여감층에서 관찰된다. 얘들아 봐봐, 이런 무늬들이 잘 생기려면은 일단 입자가 작아야 되지 않겠니? 입자가 크면은 이런 무늬들이 생기기 어렵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사층이나 연은 같은 경우에는 3 혹은 2암층에서 많이 이암층에서 많이 이제 관찰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의 AB 중 층리면에서 관찰되는 퇴적 구조는 B이다. 그러면 층리면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퇴적이 이렇게 될 때, 이 퇴적과 퇴적되는 이 층리면 말 그대로 여기 위에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가 이제 층리면이고, 그다음에 이제 단면이 있어요.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수평적인 어떤 수평면이라는 거고,
반면에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잘라서 우리가 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수직면 혹은 단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태적 단면. 그래서 지금 물은 거는 이 수평면에 해당하는 측리면이니까 여기에서 관찰할 수 있는 태적 구조를 보면은 크게 이제 연은과 건열이 존재합니다. 사측리나 점이측리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단면을 관찰해야지 우리가 요 태적 구조를 볼 수 있는 반면에 연은이나 건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에서도 볼 수 있는 거지, 단면으로도 볼 수 있고. 그래서 B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디귿이 되죠. 자, 5번 어느 지층에 형성된 태적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자, 한번 이름을 적어볼까요? A는 건열이고요. 그 다음에 B는 연은이고요. C는 사측리고요. D는 점이측리. 그죠? 그래서 A는 이제 물결 모양의 자국인 거는 연은이죠. B에 해당하는 거고, 저탁류에 의해서 이제 중력으로 무거운 놈부터 쌓인 거는 D에 해당되는 이야기인 거고, 그리고 역전되지 않았다. 이 태적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역전 여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점이측리 같은 경우에는 점이측리는 이제 큰 놈이 위에 있고 밑으로 갈수록 작아진다면, 이게 점이측리인데 만약 이렇게 돼 있다면 이게 역전됐다라고, 과거에 어떤 큰 지각 변동이 있어서 역전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사측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래라면 위로 오목한 이런 느낌의 문인데 이게 이제 위로 볼록한 이런 식으로 보이면 마찬가지로 역전 여부를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연은도 이렇게 밑으로 볼록볼록한 느낌이었는데 위로 볼록볼록 이런 식으로 지층에 무늬가 있다면 역전이 될 수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건열 같은 경우에도 밑으로 뾰족뾰족하죠. 근데 이게 위로 뾰족뾰족하다면 역전이 과거에 됐구나, 이 지층은 역전이 된 지층이구나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역전된 게 없기 때문에 역전되지 않았다가 맞는 얘기죠. 네, 정답은 디귿. 학생 A가 세 지역을 답사한 후 정리를 한 것이다. 지금 시아오에 갔더니 상암이랑 여감층이 있었대. 여기는 태적암 지역이고, 당연히 이제 층리가 보이겠죠. 태적암 지역이니까. 공룡알이 발견된 걸로 보아서 여기는 중생대 때 지층이었고, 이제 육지 환경이네. 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태백 구문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고생대 지층인데 석회암이 이제 많이 보인다. 석회암 지대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태적암이기 때문에 이제 층리가 기본적으로 있겠고, 그 다음에 삼엽증 화석이 발견된 걸로 보아서 이제 고생대 시절에 형성된 지층이고, 이제 바다에서 태적이 됐구나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한탄당에 갔더니 현무암이 보이네. 여기는 이제 화성암 지대죠. 화성암 지대의 주상절리. 여기는 이제 화성암 지대 중에서도 이제 화산암에 이제 마그마가 분출이 된 곳이구나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런 화성암 지대인 주상절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시대는 이제 신생대다. 그래서 이 신생대 때 이제 만들어진 게 대표적인 게 울릉도, 독도, 제주도 이런 이 철원 한탄강, 여기서 이제 형성된 주상절리, 이런 화산 활동이 신생대 때 많이 이제 활발했다는 얘기 했었죠. 그래서 가와 나의 지층은 모두 육지에서 형성되었다. 아니고, 다의 주상절리는 압력 감소로 형성이 되었다. 압력 감소로 형성이 된 거는 판상절리죠. 주상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그마의 냉각으로 인한 부피 수축입니다. 부피 수축. 그래서 틀렸고, 나이 같은 경우에는 시대를 보면 됩니다. 나가 고생대 고중신이죠. 나가다 맞는 이야기. 정답이 디귿.